자, 여러분 시작합시다. 네, 진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잘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방학 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안 되니까 그죠? 여기를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일단 책을 잠깐만 펴봅시다. 책을 피면은 여러분 화학과 우리 생활 여기는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이거를 따로 투자할 정도로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냐면 당연히 22쪽으로 갈 거고 여기가 사실은 메인이죠. 그죠? 앞에 화학과 우리 생활 이런 거는 여러분 충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합시다. 기본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 기본 정의에서 파생되는 유도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해서 화학식량이라고 쓰고 여러분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죠. 화학식량은 그 화학식의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랑도 비슷한 얘기였고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얘는 몰질량이랑도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진짜 중요한 게 정의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율표를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수소하고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리튬 요 정도까지만 써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요렇게 썼었잖아요. 그쵸?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거는 통합과학 때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X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해봐요. X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A자리, 그 다음에 B자리, C자리, D자리에 써야 되는 숫자가 다 달랐었어요. 그죠? 맞아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A에다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원자 번호죠. 그죠? 원자 번호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양성자 수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봐봐요. 수소는 1번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1개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헬륨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라는 뜻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원소들은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같았어요. 물론 수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이었죠. 중성자가 거의 없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예외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았었는데 아무튼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양성자 숫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화학식량이죠. 그죠? 원자량, 분자량, 몰질량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써야 되는 건 원자량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원소기호에다가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원자량을 쓰는 겁니다. 원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를 봤을 때 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1로 두고 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도 1로 뒀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은 원자의 질량인데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양성자의 질량은 1, 중성자의 질량은 1로 둘 거고 일반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다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수소는 일반적으로 양성자가 1개인 게 원자 핵이니까 중성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 질량은 1이다 이렇게 쓰고 헬륨 같은 경우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라고 쓰면은 헬륨의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튬은 원자량, 번호가 3이고, 그 다음에 그럼 원자량은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니까 6,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원자 번호의 2배를 해주면 대부분의 경우는 들어맞아요. 대부분이에요. 항상 예외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아무튼, 여기다가 원자량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C랑 D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C에다가는 분자가 결합한 원자의 개수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H2O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 1은 생략해서 결합한 것이다. 결합 숫자를 밑에다 쓰는 거고 여기다 쓰는 건 이온이 됐을 때 전하량 Na+, Cl- 이런 걸 쓰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거는 옥텟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원자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상대값입니다. 상대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상대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무슨 양 할 때 질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진솔아? 질량의 단위는 뭘 써요? 국제표준 단위에서? 어? 뭘 쓰냐고 이 새끼야.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많이 쓰죠, 그죠? 국제표준 단위 왜요? 그걸 내가 정했어? 국제표준이라는 건 약속한 거잖아. 아무튼 여러분 킬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물론 거기서 우리가 그램, 밀리그램 이렇게 갈 수도 있으나 원자라는 것은 질량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으로만 쓴다, 단위 없이 쓴다라고 했었죠. 물론 원자의 질량을 쓰는 단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양성자 질량 1, 중성자 질량 1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과학 때 했던 거 잠깐만 기억해 봅시다. 양성자의 질량이 1이면 전자의 질량이 대략적으로 몇이었는지 기억나요? 18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은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800분의 1이면은 대략적으로 2000분의 1 정도 될 테니까 0.0005? 그러면 저한테 수학 잘하잖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에서 되게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자의 질량을 생각하면 양성자의 숫자랑 중성자의 숫자를 합치면 된다. 요 정도만 생각해주면 돼요. 상대적인 거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걸 질량을 원자량을 어떻게 정했느냐 양성자의 질량을 1, 중성자의 질량을 1 이렇게 정한 걸 우리가 기준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수헬리, 배, 붕, 탄 이렇게 해서 붕소, 탄소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탄소 6번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측정한 것 얘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거는 보기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6번이니까 원자량이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을 때 나머지 원소들의 원자량을 상대적으로 정한 겁니다. 기준은 항상 탄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2단원에서 잠깐 했었지만 항상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되는 건 항상 보기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전기음성도 할 때도 플루오린이 4.0이다가 기준이었잖아요. 그것처럼 탄소가 원자량 12가 기준이다라는 게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울을 잰다라고 했을 때 저울을 이렇게 평형을 맞췄다, 수평을 맞췄다라고 하면 수평을 맞추면 얘랑 얘 무게가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탄소 원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소 원자를 이렇게 쓸 때 수소 원자를 몇 개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에는 12개를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친구의 상대적인 질량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상대적인 질량이 1이기 때문에 얘 12개면 얘랑 질량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주요한 원소들의 원자량은 다 외워놓는 게 훨씬 좋다라고 했었죠. 주요한 원소들은 원자량을 다 외워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훨씬 편하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해놓은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다 배운 거니까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CH4가 있을 때 이 친구의 질량이 몇이냐 보면 얘가 10이고 H가 하나에 뭐야? 1이니까 얘가 16이잖아요. 그죠? 질량이 16이잖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런 거 물어봐요. 문제에서 CnHm의 분자량이 16이다 라고 했을 때 N하고 M을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수학이 아니라 화학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되나?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아낀 시간을 양적 관계에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바로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거든요. 어차피 이걸로 16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는 1이랑 4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시간을 아끼려면 주요한 원소들의 원자량은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자 번호의 보통 2배를 하면 원자량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예외들이 있잖아. 예외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소가 1이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다 써줄까요? 그냥 어차피 복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주요한 원소들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수소가 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탄소가 10이라는 것도 방금 했죠. 그 다음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질소하고 산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보자마자 질소의 질량이 몇이야 라고 하면 몇이야? 14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8이 16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자 번호도 다 써줄까요? 1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는 2배 하면 원자량이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안 외워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항상 예를 들어서 H의 상대적인 질량은 1이고 C는 12로 한다 이런 거 알려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실 그 보기를 보고서 하면 좋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잘 아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플로린인데 플로린 9번이잖아요. 플로린은 잘 안 나오는데 얘는 19입니다. 원자량이.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번인데 23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마그네슘은 24인데 이거는 원자번호 그냥 2배 하면 되니까 24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13번인데 27입니다. 이 정도도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자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비금속 원소들을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좀 다른 건 다 됐고 제일 자주 나오는 거 CL이 35.5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의 2배 하면은 이제 원자량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아닌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지? 라는 건데 그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시험에 하나 정도는 나올 만해요. 여러분 동위원소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동위원소는 뭐냐면요. 일단은 동위원소는 일단 같은 원소여야 됩니다. 같은 원소여야 되고요. 봐봐.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양성자의 개수가 결국에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니까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에 1번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양성자 하나 끝이야. 그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H1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중수소다라고 불렀었거든요. 중수소인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양성자가 한 개인데 둘이 합쳐서 2개니까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H1, 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삼중수소다라고 배우는데 여러분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많이 쓰인 종종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수소 핵융합 반응할 때 수소로 헬륨 만들 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 할 때 중수소 나왔었거든요. 뭐 기억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수능 준비할 때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되는데 양성자의 개수는 1로 똑같으니까 같은 원소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량이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위원소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동위원소는요. 얘네 셋은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아니요. 뭘까요? 그쵸? 같은 족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화학 결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H랑 예를 들어서 여기 17번에 있는 CL이랑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HCl 1대1로 결합하는 건 맞죠? 맞아요? HCl 기억나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공유 결합하면 HCl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기억나요? 얘든 상관없이 이렇게 결합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다르냐면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겁니다.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것은 스칼라 값을 얘기하는 거라서 질량이 다르잖아. 그죠?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지만 화학적인 성질은 같다. 화학적인 성질이 같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반응하는 이제 원소의 뭐 B 1대1로 반응한다. 뭐 H2O를 만들 때는 2대1로 반응한다. 뭐 이런 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같고요.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동위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소 가지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자량을 정할 때 CL의 원자량이 35.5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17번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34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35.5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을 실험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수소의 원자량이 우리가 1이라고 했는데 중수소도 있었고 삼중수소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1이라고 할까? 2자리도 있고 3자리도 있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99% 이상의 수소는 다 얘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다라고 하는 거야.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얘가 34짜리가 딱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17번 CL이 35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CL이 이제 몇 짜리가 있냐면 37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원자량을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이 존재의 비율에 따른 평균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봐봐. 우리 자고 있는 진솔이를 제외하고 화학을 다 100점을 맞은 거야. 근데 이 새끼가 1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우리 반 평균이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화학반 다 100점이야? 이러면 구라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비율에 따른 평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실험에 의한 측정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알려줄 거예요. 보면은 얘는 자연의 몇 퍼센트 있냐면 75% 있어요. 75%라는 것은 4분의 3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25%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만큼 존재를 하니까 전체 존재하는 염소 중에서 37짜리 염소는 이제 4분의 1,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35짜리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외울 건 아닙니다. 그냥 실험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측정 결과니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걸 평균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평균을 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여러분 이거 평균 어떻게 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35짜리가 전체의 4분의 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7짜리가 전체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맞아요? 왜? 이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35짜리가 3개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37짜리가 1개 있다. 이게 전체 4개 중에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걸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게 결국 이식이 돼요. 맞아요? 왜? 이거는 4분의 35 곱하기 3 더하기 37 곱하기 1이니까. 그쵸?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존재 비율이 이렇게 4분의 3, 4분의 1 있으면은 요거를 쳐주면 되고 이게 결국에 35.5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75%, 25% 있다라고 하면 이걸 분수로 만들어서 35에다 4분의 3 곱하고 37에다 4분의 1 곱해서 둘이 더해주면 그게 평균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화학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의미를 띄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리에서도 마찬가지고 화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평균을 자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주 그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그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거든요. 평균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원소들을 섞었을 때 몇 대 몇의 비율로 존재할 때 그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얘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를 역으로 추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에서 했던 내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35짜리랑 37의 평균을 낸다라고 해봐요. 평균을 내는데 여기가 35야. 그 다음에 여기가 37이야. 그러면 여러분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거 평균을 내면 당연히 이 가운데 어딘가에 값이 존재해야 돼요. 맞아요? 35점 몇이든 36이든 36점 몇이든 해야 돼요. 35보다 작아질 수 없고 37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어디에 존재하냐인 건데 결국에 봐봐요. 생각해보면 존재 비율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존재 비율을 3대1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봐봐. 3대1로 존재 비율이 얘가 더 많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35가 3개고 37이 하나면 평균은 35에 가까워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1대1의 비율로 존재한다면 평균 정확히 36이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근데 3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평균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3대1을 거꾸로 반비례해서 1대3의 비율로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이거 평균을 간단하게 낼 수 있죠. 이 전체 거리가 지금 2인데 이거를 1대3으로 나누면 여기가 0.5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35.5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 그 기체 여러 개 섞었을 때 평균 분자량이 몇이다를 통해서 이 A라는 기체랑 B라는 기체가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냐 이런 거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여요. 그래서 내분을 활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봐봐. 3대1의 존재 비율로 존재하면 그 평균 값이라는 것은 3대1의 거리로 여기에 35에 가까울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평균 원자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염소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걸 보니까 평균적으로 35.5의 원자량을 띈다 라고 해서 이걸 35.5짜리 이제
평균 원자량을 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막 소수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소수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왔다라는 순간 이제 얘는 평균 낸 거네 라는 거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균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종종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염소니까 특히나 여기 공항고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공항고는 시험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말고 나트륨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험 다가오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분자량이라는 것은 사실 분자라는 것은 이미 다들 배웠지만 공유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분자는 앞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분자라는 말이 붙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분자는 원자가 결합한 걸 분자다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야. 그죠?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알겠죠? 그죠?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그냥 화학식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왜 그런지도 얘기해줬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H2O라는 것은 분자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왜 분자야? H2O는 H2O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자유자재로 잘 되죠. 열을 가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교차하면서 이렇게도 교차하고 이렇게도 교차하고 이렇게도 교차하는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따로 놓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분자라고 안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그냥 불러요. 아니면 화학식이라고 부르든가. 그래서 아무튼 분자량이라고 하면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분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분자량이라는 건 별게 아니죠. 각 원소의 원자량을 합치면 분자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배고파. 자, H2O를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분자량이 몇이야? H가 1, 산소가 16. 그죠? 아니에요. 발음이 그래서 18. 그래서 이렇게 18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때 당연하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한 분자들의 분자량은 외워놓는 게 속편합니다. 그게 속편해요. 그래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봐 A2B라고 나왔는데 이거 18이래. 그러면 이거 왠지 H2O 같은데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그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분자량을 쓸 때 이렇게 뒤에다가 가로 쳐서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이게 화학을 풀 때는 여러분 숫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숫자를 쓸 때 양식을 통일해서 써야 됩니다. 이때는 요렇게 쓰고 저때는 요렇게 쓰고 이러면은 중구난방에서 내가 뭘 쓴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좀 해결을 해봅시다. 이 새끼 이거 내가 피를 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 오늘 1시간밖에 안 잤어. 10시부터 수업했는데 죽을래? 맨 앞에서 졸 거야? 내가 자고 싶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 알죠? 제가 대신 자고 존나 잘라고 그러는데 자꾸 잠이 안 와. 대신 잤다 이러고. 네가 대신 자면 내가 안 졸려? 뭘 잠이 나는 저 개꿀이니까요. 네 이렇게 살면서 맨날 집에서 뭐라고 한다고 찡찡걸. 운동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안 졸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나 안 졸려. 화이팅. 이렇게 맨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졸리겠어? 안 졸려요. 아유 진짜 진솔아 정신 차려라. 네 인생이야 네 인생.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원자량을 써주고 화학식량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알려줘가지고 다 써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봅시다. 필기 안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써줄게요. 다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아요. 여러분 한번 같이 써봅시다. CH4 몇이야? 16. 그래서 이제는 좀 익숙하죠?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입니다. NH3 17. 그 다음에 H2O 방금 했죠? 18. 그 다음에 H2O2. 여러분 이거 H2O2는 뭐예요? 과산화수소입니다. 여러분 물이
화학식으로 산화수소거든요. 산소가 하나 더 많다라고 해서 과산화수소라고 하고, 과산화수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건 34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HF, 플루린화수소. 아까 전에 플루린 19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얘는 2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12 더하기 16. 얼마야? 28. 그죠? 그 다음에 CO2. CO2 너무 많이 나오죠? CO2 얼마? 44. 그죠? 그 다음에 NO. 일산화질소인데 일산화질소 30.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가 아니라 이산화질소. 얼마야? 여기다가 16 더하면 되잖아. 46. 왜요? N2 아니에요? 아닌데요? N2O 44. 그래서 잘못 쓴 거 아니야? 그 다음 C3H8. 여러분 이거는 프로페인이라고 했죠? 이것도 44입니다. 44짜리가 좀 많아가지고 얘하고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OF2. 플로리나 산소인데 얘는 54짜리고요. 그 다음에 NaOH. 여러분 이거는 NaOH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쓴 적 없잖아요. 이거는 수산 나트륨이잖아. 이거는 중화 반응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40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세트산 TH3COOH. 이거 얼마였냐면 60.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 O6. 이거는 180. 그죠? 요거는 적어두고 외우세요. 그죠? 진솔아, 적어두고 외우자고. 아, 네. 아, 이 새끼. 이거 너 자니까 수염 나가지고 완전 아저씨요. 저 밑에 가가지고 담배 달라고 담배 뭐 있냐고 물어보면 이것저것 추천해 줄 것 같아.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이거 어떠세요? 이럴 것 같다고. 액면 까가지고 술도 돌리고. 술을 돌리는, 새로 나온 술 추천해 주게 생겼다니까. 먹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떡 하자. 아, 빨리 써. 빨리 써. 쓰면서 잠게. 야, 너는 이거를 다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써지겠냐? 어떻게 쓰면 되죠? 자퇴해 그냥. 아, 진짜 이상한 새끼야.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분자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분자량이라고 하면 이런 공유결합 물질들을 분자량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온결합 물질 있잖아요.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량이나 그 다음에 뭐 분자량이나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여러분 23쪽에 이제 뭐를 한번 둘 텐데, 일단은 쓰는 사람 있으니까 다 쓰고 넘어갈게요. 너는 포기했어? 머릿속에. 사진 찍어, 사진. 좋으니까. 아니다. 저거 어차피 찍고 있으니까 오케이. 나중에 안 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 썼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을 이제 행복하게 만들었던 몰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볼 텐데, 여러분 배워보니까 사실 몰이 별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았죠? 그죠? 존나 어려운 아니, 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몰은 이제 이렇게 MOL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몰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일반적으로 그 비율에 대한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스몰 n 이렇게 썼었죠. 그죠? 스몰 n 이렇게 쓰면 이제 몰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그죠? 개수를 세는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수를 세는 단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한 쌍. 이거는 두 개짜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타 혹은 한 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12개 이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몰수라는 것은, 몰이라는 것은 개수를 세는 단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몰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냐면,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나 혹은 분자, 이온,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의 개수를 셀 때 얘네들이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얘네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고 있으면은 진솔이가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몰계라는 것을 단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몰계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결과라서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보가드로 수는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거를 이제 라지 NA 이렇게 해서 NA 하면은 이제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한지 오래됐으니까 아무튼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고 그걸 우리가 1몰계 존재한다. 사실 1몰계라는 말도 안 해요. 1몰 존재한다 라는데 나는 1몰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쌤이 이상. 내가 이상해도 너보다 이상하겠어? 새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의욕 팍팍 떨어지게 이건 개인적으로 여기 앉은 쌤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늦게 왔잖아. 내가 너 오기 전에 있잖아. 재윤이가 저기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재윤아 너가 거기 앉으면 우리 진솔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존나 때리고 싶지 않겠니? 그랬더니 자기 알 바 아니라 그랬어. 내 잘못이 아닌 거야. 새끼가 쓰레기인 걸로 합시다. 네가 늦게 온 네가 잘못 아니야? 아, 쓰레기면 저 새끼인 걸로 합시다. 아예 유나처럼 오지를 말든가. 그럴까요? 유나는 열심히는 들어. 유나는 되게 의욕적이야.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초점을 잃지만 너랑은 달라. 어? 듣는 거는 맞죠? 아 그럼요. 듣고 있어. 반짝반짝 하다가 의욕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아예 의욕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게 그거보다 나았대? 일단 제 기준에서 이상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1몰이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그 개수를 세는 단위 정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몰이라는 것을 왜 쓸까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왜 굳이 잘 봐요. 한 쌍, 두 개를 한 쌍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다스. 뭐 12개를 한 개로 한 다스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준을 뭔가 잡은 거야. 그죠? 여러분 연필 한 박스에 12개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게 한 다스 한 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 있는 걸 한 쌍이라고 이건 왜 부르는지 모르겠네? 몰라요.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상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러면 1몰계를 왜 저걸로 만들었을까? 왜 1몰계를 저걸로 정했을까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먼저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탄소가 6번이 12짜리잖아요. 상대적인 질량이 12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12라는 탄소의 상대적인 원자량을 12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질량의 단위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g이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 12g에는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를 재본 겁니다. 그랬더니 1몰께 들어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몰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원자량에다가 분자량에다가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판단을 해봤더니 결국 이게 질량을 개수의 단위로 이제 치환을 해봤더니 이만큼 1몰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자량에다가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이게 1몰계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처음에 화학 아예 기초 들어올 때 중학교 거 다시 해준 적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질량이라는 것을 양적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수준의 화학 반응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EH2하고 O2를 반응시켜서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수소가 두 개 있어. 수소 두 개를 화학 반응을 다 시키려면 산소를 한 개 준비하면 되고 이거를 반응시키면 물 분자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개수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 기체를 준비해 볼게요. 수소 기체를 비닐봉지에다 담았어. 여기에다 수소 기체를 담았는데 이거를 다 반응시키려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할까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야. 왜? 이걸 개수를 세려고 하면 답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4g의 H2였다라고 한번 해보면 질량을 재면 쉽게 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양적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요. 여러분 이게 공이 하나에 10g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g짜리 공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g짜리 공을 비닐봉지에다가 막 담았어. 막 존나 많이 담았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00g이야. 그럼 그 안에 몇 개 들어있어?
100개 들어있죠. 몇 그쵸? g이라고요? 10g짜리 공을 막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비닐봉지의 무게를 쟀더니 1000g이었던 거야. 너 또 뭐 비닐의 무게를 재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지. 무시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봤을 때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양적 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질량을 양적인 개념으로 할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봐봐. 수소 얘네들의 질량을 봤을 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얘가 지금 H의 상대적인 질량 1이니까 얘 질량이 몇이야? 4죠. 그죠? 상대적인 질량이 4고 얘는 5가 하나에 30 그리고 O2가 32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30이고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4 더하기 30이면 36이거든요. 이건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잘 봐요. 우리가 수소 4g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안에 수소 분자가 이제 몇 개 들어있는지, 몇 몰개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몇 몰개 들어있는 거야? 2몰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2몰개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다 반응시키려면 개수비가 2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얘를 1몰개 준비하면 되겠구나. 1몰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1몰개를 하나하나 셀 수 없으니 산소를 32g만 준비하자가 되는 거라고.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양적인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다 그람수를 붙인 게 그걸 개수를 세봤더니 1몰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몰의 그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몰 질량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몰 질량은 1몰의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 몰 질량,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이건 다 결국 뭐냐면 그 화학식량에다가 g 붙이면 끝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 H2O가 있어. 얘가 분자량이 18이었어. 그죠? 그러면 H2O 18g에는 H2O가 H2O 분자가 1몰개 들어있는 거라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양적인 개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수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몰 질량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라지 M 하고서 여러분 원래 라지 M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MW를 써주면 좋습니다. 이게 질량이다 라고 해서 MW 이렇게 쓰면 몰 질량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라지 M이라고 안 쓰냐면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이제 몰농도라는 개념을 배우면 그것도 라지 M으로 쓰거든요. 헷갈려요. 그래서 MW라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몰 질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몰 질량의 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봐봐요. 여러분 몰 질량이라는 것은 몰 질량의 개념은 뭐가 되냐면 전체 이제 전체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러분 W는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몰수거든요. 이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봐봐요. 여러분 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봐봐. 몰 질량은 몰수분의 질량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봐봐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H2O가 예를 들어서 2몰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질량이 몇이겠어요? 18의 2배니까 36g이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H2O의 몰 질량이 몇이에요? 라고 해보면 H2O의 몰 질량은 전체 36g을 몰수로 나눠주면 얘가 18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전체 질량을 그 해당 그 분자나 원자나 화학식의 몰수로 나누면 그게 몰 질량, 분자량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질량을 몰수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몰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몰 질량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활용하면은 여러분 거속시에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질량이라는 것은 몰수에다가 몰 질량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수라는 것은 이제 양변의 n을 곱한 요 상황에서 이제 몰수는 양변 mw분의 몰질량분의 질량이다 요렇게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유자재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거를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몰질량은 이제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것이다.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둡시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밀도에 대한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이 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몰의 정의까지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있죠. 이제 뭐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질량에다가 그 질량을 가지고 그 개수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질량을 양적인 개념으로 활용하는 그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량의
몰 질량에다 g을 붙이면 이제 그 몰수 화학식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부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부피로 활용을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죠? 이것도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 이거죠. 얘는 항상 기체일 때만 성립합니다. 기체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일 때입니다. 액체랑 고체일 때는 안 돼요. 알겠죠? 기체일 때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 항상 자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었죠. 뭐가 필요했었냐면 온도랑 압력은 일정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체라는 것은 온도랑 압력이 변하면 부피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쵸? 기억나요? 여러분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돼? 너가 중학교 1학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궁금하지가 않아. 봐봐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기체다라고 해봅시다. 기체의 부피가 이만큼 동그라미다라고 했을 때 그 구의 형태다라고 했을 때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팽창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체는요 온도 압력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부피가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기체에 대한 뭔가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의 세계나 그 다음에 그 다른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온도랑 압력을 바꿔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안 할 거니까 온도랑 압력이 일정할 때에 대한 얘기인데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항상 같은 부피에는 이제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거든요. 근데 기체 분자의 종류랑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게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이거는 중학교 때 얘기했던 거죠. 중학교 때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언제? 0도씨 1기압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그러면은 같은 부피는 뭐야? 항상 기체 22.4리터 안에는 1몰개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분자가 들어있다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봐. 같은 부피에는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네모 한 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네모 한 칸이 지금 얘가 22.4리터다 라고 해봅시다. 22.4리터야. 여러분 기체의 부피라는 것은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거든요. 여기에 A라는 A 이렇게 해봅시다. A라는 기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4개가 1몰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22.4리터에는 A가 이렇게 1몰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피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11.2리터로 만들면 A는 몇 개 들어있는 거냐면 0.5몰개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는 거라서 부피하고 개수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피비는 개수비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고 했으니까 부피 줄이지 말고 그러면 다른 기체로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B라는 기체로 바꿨을 때 B라는 기체가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22.4리터다라고 한번 해보면 세모도 4개 있다는 얘기가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죠?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 A라는 기체랑 B라는 기체를 합쳐봅시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22.4리터였대.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중요한 게 B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있었어요. 그러면 A는 몇 개 있겠어요? 하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같은 부피에는 기체 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개수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이게 분자가 H2O든 O2든 N2든 아무 상관이 없이 항상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 맨날 낚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서 B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일까요? 이 혼합기체가 있잖아.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안 한다고 해봅시다. 이 A 플러스 B로 돼 있는 이 혼합기체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몇일까? 22.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 다 틀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체의 부피는요,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라서 B도 22.4고 A도 22.4인 거예요.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맨날 낚이거든요. 여기에 얘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알바가 아니야. A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22.4고요. B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도 22.4인 겁니다. 그러면 차이 나는 게 뭐야? 밀도가 차이 나는 거야. 그죠? 맞아요? 부피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여기에 지금 산소 있죠? 질소 있죠? 그죠?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야? 이 공간 자체라고. 질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도 이 공간 자체예요.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의 정의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기체의 부피의 정의는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22.4, 얘도 22.4, 얘도 다 22.4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죠? 대신에 얘랑 봤을 때 얘는 지금 이제 A만 존재하는 거고 B만 존재하는 거니까 밀도가 얘네들끼리는 얘 밀도를 봤을 때 결국 이 밀도라는 것을 얘네들은 뭐야? 그냥 자기의 고유한 특성으로 쓸 수 있는데 얘는 혼합기체의 밀도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왜? 질량이 다른 기체들이 섞여 있으니까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 질량 분자값은 변할 수 있는데 근데 부피는 다 22.4로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혼합기체에서 얘네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차지하는 거는 다 부피가 같은 것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썩을 놈 새끼. 자, 그래서 자 봐봐. 같은 부피에는 이제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배웠었죠.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이게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중학교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해봅시다.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고 기체 분자의 종류에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일 때는 기체 반응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기체 반응 법칙을 써보면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가 있어요. 기체니까 가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산소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니까 가스. 이거를 합쳤더니 이제 H2라는 기체, 수증기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보면 결국 생각해봅시다. 봐봐요. 이거를 분자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H2를 그냥 동그랗게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H2야? 오케이? H2가 두 개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O2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놓고 H2를 그리면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봐봐.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에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이렇게 한 칸으로 그리면 얘도 한 칸, 그 다음에 얘도 한 칸, 그 다음에 얘도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어도 한 칸, 그 다음에 얘도 한 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에서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 있는 2대 1대 2 이 개수비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개수비는 분자수비죠. 분자수비고 그 다음에 분자수비라는 건 결국 몰수비예요. 그죠? 몰수비랑 같고요. 이건 기체에 한해서는 부피비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체 안에서는 부피비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는 질량비랑은 다릅니다. 왜 질량비랑은 다르냐? 아까 다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우리 그 원자량 다 배웠으니까 이거 질량 몇이야? 4죠. 그 다음에 이거 질량 몇이야? 32죠. 그럼 이거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36일 거니까 봐봐. 부피비랑 개수비랑 분자수비랑 몰수비는 다 2대 1대 1인데 질량비는 4대 32대 36 그러니까 1대 8대 9거든요. 그래서 1대 8대 9이기 때문에 질량비를 우리가 몰수비로 전환해서 쓸 수는 있으나 질량비랑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는 양적 관계할 때 많이 쓰이죠. 그죠? 아무튼 개수비는 분자수비는 몰수비는 부피비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오케이? 기체 반응 법칙은 이제 그 부피비를 이제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를 부피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요 개수비라는 것은 사실 반응하는 분자의 수비잖아요. 그래서 반응하는 분자수비, 반응하는 몰수비인 건데 그걸 부피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H2 기체가 예를 들어서 44.8L 있다 라고 하면은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얘 몇 몰게 들어있는 거야? 2몰게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되고 부피비를 몰수비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기체 반응 법칙까지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개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봐봐. 결국 우리가 지금 정의한 게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몰질량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 반응 법칙까지 갔습니다. 뭐 질량 보존 법칙은 지금 당장 활용할 일이 없으니까 양적 관계 할 때 다시 알려줄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봤을 때 결국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몰이거든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야. 화학식량이야. 그죠? 1몰의 질량은 이제 1몰은 이제 질량으로 봤을 때는 화학식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부피로 바꾸면 영도 실기압이면 22.4리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개수로 바꾸면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죠? 이 관계를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관계가 진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한 상태에서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H2가 22.4리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몇 g이야? 라고 그러면 18g이요.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뭐야? 분자 몇 개 들어있어? 그러면 1몰 개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되게 중요하게 이 전환 과정이 자유자재로 되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이따가 시작합시다. 쌤, 네. 4층 언제까지 한다고요?